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긁다가 잠에서 깨거나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이 이유 없이 근질근질할 때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요. 피부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저는 30년간 가려움증의 원인을 연구해온 박선우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라 몸속 장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30년간 2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간이 약해지면 손발이 가렵고 신장이 망가지면 정강이와 발목이 가려워집니다. 심지어 폐 질환도 등의 가려움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두피가 가렵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피부 문제로 착각하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보습제만 바르고 연고만 바르고 긁다가 상처 나면 소독약만 바르고 끝내시죠. 그 사이 몸속에서는 장기들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를 읽는 법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가려움 하나로도 심각한 질병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64세 김미정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어요. 밤마다 정강이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며 피부 연고를 몇 통이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아셨대요. 피부과도 3군데나 다녔는데 다들 건조증이라고만 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김미정님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 들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소변 색깔도 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권유드렸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려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몸이 보내던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김미정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때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요. 지금은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세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나도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말이에요. 밤에 자다가 깨서 긁고 또 긁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톱에 피딱지가 끼어 있고요. 그런데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그게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이유를 몸의 부위별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가려움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위별 가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운 경우입니다. 손발이 동시에 가렵다면 간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럴까요?
간이 약해지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산이 피부로 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죠. 국내 간질환 연구협회에 따르면 간 손상 초기 환자의 약 60%가 손발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겪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만났던 48세 이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손바닥이 밤마다 근질거려서 잠을 설치셨대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죠. 손을 씻어도 가렵고 찬물에 담가도 가렵고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담즙산 축적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이정우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이 가려운 게 간 때문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요. 그냥 피부가 예민해진 줄만 알았대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간경화로 진행됐을 거라는 말을 듣고 정말 아찔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꼭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 연고만 계속 쓰시면 정작 원인을 놓칠 수 있거든요. 요즘 손이나 발이 이유 없이 가려운 적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손바닥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도 있어요. 피로감이 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눈 흰 자위가 약간 노랗게 보이거나 소변 색깔이 진하다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여기가 약해지면 독소가 쌓이면서 피부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은 등 위쪽과 어깨 사이가 가려운 경우입니다. 날개뼈 사이가 자주 가렵다면 폐나 심장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땀띠나 알레르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등 상부 가려움 환자 5명 중 1명에게서 폐 또는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왜 등이 가려울까요?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와 연결된 신경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은 폐와 연결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58세 김정환님은 등 가운데만 자꾸 가려워서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파스 붙이고 넘기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가족분이 한번 제대로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 병원에 가셨죠. 결과는 초기 폐 질환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완치되셨어요. 정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등만 가려운 게 아니라 가끔 숨이 차고 기침도 났었는데 그때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대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등 가려움이 운동 후에 심해진다면 심장 쪽을 의심해 봐야 하고 누워있을 때 심해진다면 폐 쪽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파스나 마사지로만 버티시면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등 가려움이 유난히 심한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패턴을 잘 관찰해 보세요. 등 쪽은 폐와 심장의 반응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어깨뼈 사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려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계단 오를 때 힘들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이어서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양쪽 다리가 동시에 가렵다면 신장 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40% 이상이 다리 가려움을 초기 증상으로 호소했다고 해요. 왜 신장이 약해지면 다리가 가려울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망가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피부로 배출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가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정강이와 발목은 혈액순환이 느린 부위라서 노폐물이 쌓이기 쉽죠. 35세 한유라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계속 참으셨대요.
다리가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가 상처가 나도 그냥 피부가 예민해진 줄만 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죠. 유라님은 지금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분들에게 꼭 조기 검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다니세요. 본인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분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리 가려움과 함께 부종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심하고 식욕이 떨어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진통제나 에너지 음료, 인스턴트 음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요즘 다리나 발목이 자주 근질근질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리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피와 목덜미가 가려운 경우를 살펴볼게요. 머리와 목 뒤쪽이 계속 가렵다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면 두피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피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최영수님은 목덜미가 자꾸 가려워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혈당 관리를 시작하자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영수님은 두피만 가려운 게 아니라 목 뒤도 가렵고 귀 뒤쪽도 가려웠대요. 샴푸를 여러 번 바꿔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두피 가려움은 단순히 비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몸속 대사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샴푸를 바꿔도 계속 가렵다면 혈당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목이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5번째로 전신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이 다 가렵다면 혈액순환 문제나 면역체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호주 멜버른대 연구에 따르면 전신 가려움 환자의 30%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전신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면서 온몸이 가렵습니다. 55세 박영희님은 온몸이 가려워서 밤낮 없이 긁으셨는데요. 팔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고 배도 가렵고 등도 가려웠대요. 어디 한 군데 안 가려운 데가 없었죠.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가려움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영희님은 가려움뿐만 아니라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자꾸 붓고 기운이 없었대요. 체중도 늘고 변비도 생기고요. 이 모든 게 갑상선 때문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전신 가려움은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건조함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면역 반응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 후에 특히 가렵다면 피부 보습도 중요하지만 갑상선이나 면역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5가지 부위별 가려움을 잘 관찰하시면 몸속 장기의 이상을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그냥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려움을 줄이고 장기를 지키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모았어요. 첫 번째로 3주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가려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어느 부위가 언제 얼마나 가려운지 메모해 두시면 진료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 일기를 쓸 때는 가려운 시간대, 먹은 음식, 그날의 활동까지 함께 적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패턴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손이 가렵다면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운동 후에 등이 가렵다면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3주는 정말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일시적인 피부 반응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사라지거든요.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몸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간과 신장의 천연 해독제예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노폐물 배출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드시는데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맑은 물로 수분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8잔 정도를 목표로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물 몇 잔이나 드셨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또한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어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도 줄어들어요. 신장에도 부담이 줄어들고 간 기능도 개선됩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맨발 걷기를 하루 10분씩 하는 겁니다. 발바닥 자극은 전신 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날씨가 차가우면 실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거실 바닥이라도 하루 10분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거든요. 간 반사구, 신장 반사구, 심장 반사구 등이 다 발바닥에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받으면서 해당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요즘 걷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맨발 걷기가 어려우시면 발바닥 지압이나 족욕도 좋은 대안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만 있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족욕을 할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으시고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회복 작용을 해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늦은 식사나 음주는 간 재생을 방해하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계획이신가요?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장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 유발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술, 커피, 매운 음식은 염증 반응을 키워서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특히 야식 후에 가려움이 심해지신다면 식단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녹색 채소를 자주 드세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드시면 좋아요.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오늘 저녁 어떤 식단을 선택하실 건가요? 식단을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간단한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라면, 햄버거, 치킨 같은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겁니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꼭 사용하시고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번 환기도 잊지 마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실내 공기질도 좋아지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습도계를 하나 구비해 두시면 실내 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고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샤워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으면 피부 보호막이 벗겨져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샤워하시고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수분이 잘 잠깁니다. 보습제는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 성분이 든 제품보다 무향의 순한 성분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든 제품이 좋습니다. 온몸에 골고루 발라주시되 특히 가려운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샤워할 때 때를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때를 밀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오히려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가려움을 심하게 만들어요. 하루 5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가려움이 더 심해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가려움이 줄고 장기가 회복되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2주, 한 달, 2달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볍게 넘기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조기 발견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손발이 가렵다면 간을, 등이 가렵다면 폐와 심장을, 다리가 가렵다면 신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피가 가렵다면 혈당을, 온몸이 가렵다면 갑상선을 체크해 보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를 무시하고 피부 연고만 바르다가 간경화, 폐 질환,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방치했다가 큰 병으로 고생하셨어요. 투석을 받거나 간이식을 받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8세 이정우님처럼 간 기능을 회복하실 수도 있고 58세 김정환님처럼 폐 질환을 완치하실 수도 있어요.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빨리 알아챈 덕분이죠.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바로 3주 규칙을 기억하세요.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려움 일기를 쓰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염증 유발 음식을 줄이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알아보는 위험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콜라색 소변이 나올 때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